또 그 제3의 인물 덕분에 조건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미 기존에 서로에게 윈윈될 수 있는 특약이 나중에 그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명컨설팅 이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약 한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상대 공동중개했던 중개사무실 대표님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공동중개 하신 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 정도 특약이라면 계약하시면서 모르셨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첫 줄을 보시면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와, 저쪽 부동산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고소해 라고 느껴주셨나 봐요. 근데 어제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뭔가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간단하게 스킵하면서 넘어갔던 얘기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위험합니다, 중개 원리를 잘 알고 실무를 하셔야 돼요 라는 저의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요, 실제는 그 현장에서 제가 이 사건을 빨리 수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초로 제 사비를 털어서 알겠다, 오케이, 도와주겠다 라고까지 지원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장님이기도 하고 사건 자체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던 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약 한 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화려한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뭔가의 사건이 터진다라면, 그리고 공동중개를 한 사건이고 제 사건이다라면 저는 최대한 도와주는, 그리고 또 오지랖을 상당히 많이 떠는 스타일인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중개 정석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랑 관계없는 옆에 그냥 누가 불쌍하면 그렇게 도와주느라 오지랖 떠느라 바쁘죠. 그 실제 제가 뭐 몇천을 벌게 해줬건 몇천을 사건 사고에서 구해줬건 그들이 저한테 주는 거는 솔직히 밥 한 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라는 오지랖을 많이 떠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고소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특약이라면 계약하시면서 모르셨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 너의 실력을 나는 의심스러워 라는 한 줄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공동중개를 하고 그쪽이 물건지라면 저희가 계약서를 안 쓰죠. 저희는 손님 쪽이면 그쪽에서 다 작성한 특약이었어요. 근데 크게 문제될 일도 없었고 현재 상황에서 서로 괜찮게 쓴 특약이구나 하고 그냥 냅뒀어요, 저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그 계약에 관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매도인 쪽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했고, 또 그 제3의 인물 덕분에 조건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걸 변경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기존에 서로에게 윈윈될 수 있는 특약이 나중에 그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변경한 조건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기에는 저쪽에서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들여도 될까 해서 이제 특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까, 그럼 나중에 최후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로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럼 그렇게 진행합시다 하고 진행을 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처럼 경험이 많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뤄보거나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약을 보면 이게 당장에는 서로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게 누군가에게 칼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아니면 이게 누구를 보호하고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특약이 되겠구나 라는 판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특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특약이 그분들이 바꾼 특약 조건 때문에 나중에 만에 하나 당장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일이고,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95%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어 라는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네 위험해, 특약 이거 빼버리자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걸 빼는 즉시 우리 손님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고, 그 손님은 제가 얘기를 해봤자 여병추 되는 거예요. 여병추란 여기 병기 하나 추가요라는 줄임말이다. 중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95%의 정황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 정말 제가 이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중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대부분이요, 만에 하나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만에 하나의 그 사건이 보이지만 모든 임대인 쪽, 매도인 쪽도 그쪽 부동산에서도 전혀 그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요.
괜찮아요? 그쪽 부동산에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만에 하나 때문에 사장님 그럴 경우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대로 가시죠 라고 제가 바꾸지 말자라고 몇 번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또 이제 외모로 봐서 왁구로 봐서 어려 보이죠. 이게 막 그렇다고 되게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이게 아니고 중개업에서 만나시는 대다수의 중개사님들이 거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공동중개했던 사장님과 매도인 쪽도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 경력도 없는데 어려 보이는데 뭘 알겠어. 라는 식으로 자꾸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와 몇 번 계약을 하면서도 그 스타일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오래 했다고 자부하시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진행하세요. 라는 얘기를 그쪽 부동산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매도인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우리는 안전해 라고 그러고 계약이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에 하나가 보이지만 이분들은 만에 하나가 일어나겠어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했던 거고 그때 중개 원리를 만약에 공동중개 사장님이 아셨다라면 그 상황을 문제되지 않게끔 수습이라도 하면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제가 걱정돼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셨죠. 그래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무리 알더라도요 실무 경험이 많거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또 제가 오지랖 넓게 사장님 이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령치가 수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 현장에서는요 당장은 문제가 될 게 아니야. 그리고 이 특약이 당장은 별게 아니어 보여. 하지만 잔금일까지 뭐 2, 3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달, 3달, 4달 길게는 잔금 다 치르고 나서도 계약서 특약 한 줄로 사건이 발생하죠.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어요.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최근까지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고객이 전세를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뭐 어떤 거를 다 알아봐줄 의무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권고하는 법률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분양 부분이잖아요. 분양을 하면서도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 솔직히 분양 물건 같은 건 좀 쉽지 않잖아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야, 이 새로 지은 건물에 물건은 깨끗하고 좋지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중개사 니들이 이거를 전세 계약을 맞추면 내가 알 10개를 줄게. 알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0만 원 정도를 뜻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알 5개 줄게, 10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하게 용역수수료 개념으로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용역수수료 개념으로 당연히 많이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세 사기로 해가지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사건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엮이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로 소송이 진행돼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을 했다 안 했다의 하나의 분류 조건 중에 하나를 중개보수료보다 과한 보수료를 받은 사람은 악의가 있다. 적극 가담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때요? 뭔가 좀 억울하지 않아요? 당시에 우리는 합법이었고 그게 일반적이었어. 중개 보수료는 아니지만 용역 수수료로 암암리에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법률로 너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받아도 돼. 라는 그런 법률은 없었던 없어요. 거죠. 근데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법률은 그런 방식이에요. A인 경우엔 B라고 해. 이렇게 문제와 정답이 나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기준이 나열돼 있는 거를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 나열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믹싱하고 이 사람 상황 저 사람 상황을 다 비교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나오는 결과가 그게 이제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거죠. 그때 그 앰뷸런스에 실려갔던 그 사건도 당시에 계약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A, B, C라는 세 가지의 상황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도 A, B의 상황만 발생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이었는데 진짜 만에 하나의 사건이다.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건이 하필 일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중개사의 대처 능력 때문에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정도의 위험한 특약이지만 대부분의 특약은요 당장은 괜찮아요. 바둑을 두면 이런 게 있죠. 한 수만 물려줘. 그리고 또 두 수, 세 수, 네 수를 바라볼 줄 알아야 이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개업도 당장 내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많이 배웠어. 라고 해도요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옳지만 내일은 틀릴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정황을 읽는 눈이 있어야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나눈 게 저를 파렴치한으로 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도 있었지만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써주신다는 거는 영웅심리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어서 누구보다 오지랖 넓게 살아온 제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중개정석 책에 담아놨잖아요. 그리고 중개업에서는 그 오지랖이 오히려 중개사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영웅심리를 가진 분들이 실제 중개 현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사건의 연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이 댓글 달아주신 분도 좀 위험한 상황에 안 엮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셔서 좀 더 현장에서 이거를 좀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더 좋겠고요. 만약에 아우 쟤 또 뭔 얘기한 거야? 또 지적한 거야? 댓글 하나 달았다고 또 저렇게 또 저걸 갖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 라고 그래요. 끝까지 예뻐 보이지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은 옳지만 내일이나 한 달 뒤, 두 달 뒤에 옳은 게 틀린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특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